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시간이 슝 손살같이 지나가네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요. 이제 올해의 마지막인 12월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 슬프네요. 일단 이 슬픔을 뒤로 하고요.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우선 지금 미국은 추수감사절 주간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이제 오늘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주간,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즉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죠. 이런 연말 소비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적어도 이 연말 소비와 관련한 결과가 대략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월말 월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정들이 주 중반부터 두수족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요일날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미시건대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재차 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요일이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베이지북이 공개가 돼요. 12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베이지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베이지북에 담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11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당시하고는 약간 톤이 많이 좀 누그러져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FOMC 회의 직전에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꽤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달 9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GDP죠. 두 번째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초로 넘어가면 많네요. 보시면 물가 관련한 지표 중에서 10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이기 때문에 ISM 제조 PMI도 발표가 되고요. 특히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과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네, 정말 2017년인가요? 이때 이 트럭 세미를 공개한 이후에 이제 출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MSCI 코리아 지수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만한 거는 두 개의 기업이 있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하는 기업과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편입이 됐어요.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비중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지수의 변경이 되는 거고요. 실제 편입일은 그 전날인 11월 30일이니까 그거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장 예상대로라고 하면 좀 둔화가 될 걸로 보여져요. 고용시장이 약간 좀 빡빡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나오는지 보고요. 주말 사이에는 저희가 봐야 될 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 정말 바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봐야 될지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 연초 이후부터 계속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궁금해요. 이게 약세장 속에서 나오는 반등 랠리인가? 아니면 추세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랠리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좀 저희가 비교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빅스 지수예요.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빅스 지수가 최근 한 달,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2% 정도 상승을 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앞서 올해 한 3번 정도의 약세장 랠리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한번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약세장 랠리가 나왔던 이 반등장에서 평균적으로, 여기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1에서 12%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빅스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상당히 저점 부근에 와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시장이 향후의 방향성,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올라갈까? 아니면 다시 좀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뒤에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뭐냐면 지금 11월 FOMC 회의 전부터 시장에서는 계속 비둘기적인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4%예요. 그쵸? 3.75%에서 4%이죠.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이 느끼는 금리 수준이 야 6%나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공개된 의사록에서 내용을 좀 보면 상당수의 위원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속도 조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한 이 프락시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락시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국채 금리도 들어가고요, 모기지 금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는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을 반영한 12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나 느끼고 있는지 금리 수준에 대해서 보면은 이 격차가 상당히 크죠. 지금 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기대감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거 혹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올해 연준의 긴축 속도라든지 강도, 폭이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느냐와 관련한 건데, 보시면은 올해 연준의 통화 긴축은 1983년 이후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40년 만에 이 인플레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과감한 정책들을 지난 9개월 동안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전 뭐 사례들을 좀 보면 일단은 가장 오래 했던 거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려 한 3년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긴축을 했던 사례가 있기도 했었고, 좀 더 빠른 속도 한 2년에 걸쳐서 대략 425bp의 금리를 인상을 했었던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의 케이스도 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여기 있죠? 연초부터 보면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375bp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회의에서 50bp 인상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과 거의 동급이 되는 거죠. 금리 올린 폭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근데 단연코 기간은 올해가 가장 강력하고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난 9개월 동안 해왔던 이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누적적 효과에 대해서 이걸 이제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증시가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덩달아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 증시에도 상당히 우호적이더라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how fast가 중요한 게 아니라 how high 그리고 how long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올리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의 유지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요한 거는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한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는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를 보면 당연히 장기 금리가 더 높겠죠.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꼬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이렇게 더 높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 그리고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듯이 항상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던 시점 이후에는 항상 어떤 게 나왔죠? 이렇게 음영 구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음영 구간이 바로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이제 긴축 속도 조절해야 되고 이제 그만해야 돼.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한번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되고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리고 인하 단계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오고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또 한번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이제 멈추고 하락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방향성과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런 시점이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 이렇게 바뀌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채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에 대한 관심을 그 이후에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더 많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 시점에 연준이 어느 정도 멈출 텐데, 멈추고 또 하나는 인하하는,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약간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더 리스키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산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도 여기에 공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면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투자자들과 실적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바로 어닝스콜 또는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경기 침체를 얼마만큼 언급을 했느냐,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언급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3분기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5년 평균, 10년 평균 보면 이것 대비 한 최소 3배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확실히 기업들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걱정을 할까요? 미국 경제의 70%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연말 소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소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인플레 때문에 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제 유가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WTI라든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그리고 유럽 쪽의 브렌트유, 이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거죠. 러시아산 원유, 바로 우랄산 원유인데요.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 그리고 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들이 아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이슈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하고요, G7,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격 상한과 관련해서 이 가격 상한이 대략 배럴당 65에서 70달러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랄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62달러에, 배럴당 62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데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4일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200만 배럴 정도 감산 조치를 취하긴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감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SPR이라고 하는 건 전략 비축유예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안정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상당히 많은 물량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던 전략 비축유가 거의 한 3, 40년 내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 SPR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배럴당 얼마? 70달러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유가를 좀 더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있죠. 이거는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에 전개되는지, 그에 따라서 유가, 특히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당장 얘기는 아니긴 하겠지만, 미국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분기에 보면 2008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모기지 관련한 부분들, 근데 3분기에 가장 많이 크게 증가한 게 이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관련한 부분이 좀 크게 증가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제대로 갚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키는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부채를 일으켰을 때 그걸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연체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30일 이상 연체율, 그리고 90일 이상 연체율을 이렇게 좀 따져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30일 이상 연체하는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신용카드 잔액이 2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거의 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체율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뭐 가상화폐인 FTX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고, 최근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환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는 시장이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연중 최저에 근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체크해 봐야 될 게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고요. 그리고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고용과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 소비에 대한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거기 때문에 과연 소비가 여전히 강력하게 지탱이 되고 있는지 또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이어왔던 달러 약세라든지 금리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시점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더 강화가 되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잠재적 위험이에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이익 둔화 또는 이 신용 위기로 이렇게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해서 지금 유럽연합, EU에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부터 요거는 금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또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쪽의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같이 한번 또 봐야 될 거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이슈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3분기에 미국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어요. 특히나 봐야 될 게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과 관련한 이 연체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유동성이나 또는 더 중요한 신용과 관련한 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만 보더라도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